먼저 이제 저희 책에서 나오는 이제 수면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해드릴 텐데요. 먼저 생후 2개월에서 6개월까지 첫 번째 영유아 검진, 이제 신생아 영유아 검진이 생겼죠. 네, 두 번째 영유아 검진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가 엎드려 잘 때 요거를 다시 뒤집어야 되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아이가 엎드려서 자면은 이제 영아 돌연사 증후군 SIDS가 이제 많이 생긴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 엎드려 재우지 말라고 많이들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엎드려 재우면 안 된다. 요거를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근데 이제 3, 4개월 아이가 뒤집기를 시작하게 되면은 자다가도 자기가 뒤집어서 엎드려 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요거를 다 되짚어주기 위해서 밤새 보초 서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보통 요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 이제 1개월에서 4개월, 그러니까 아직 뒤집기가 원활하지 않은 개월수에 많이들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4개월 넘어서 아이가 이제 자기가 뒤집어서 엎드려 잘 때는 대부분 이제 별일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대신 이제 아이 영아 돌연사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는 곳이 너무 푹신푹신하지 않은지 얇은 이불 같은 거 휘감겨서 이제 애기 코나 입을 막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만 좀 피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이 침대에 범퍼로 이제 묶어 놓으신 것들이 가끔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잘 묶여 있는지, 주변에 떨어질 만한 인형 같은 것들은 없는지 그런 것들만 조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 무렵쯤 이제 영유아 검진, 세 번째 영유아 검진을 할 때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아이가 도대체 어느 정도 자야지 제대로 자는 건가요? 이제 많이들 물어보세요. 이제 낮잠은 몇 번을 자야 되고, 낮잠 한 번 잘 때 몇 시간 자야 되고, 그리고 밤에는 도대체 몇 시간을 자야 얘가 충분히 잔 건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개월수에 맞춘 이제 적정 수면 시간이 요 표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신생아 때는 거의 진짜 먹고 자고 싸고 요거밖에 안 하는데 그래서 총 수면 시간이 보통 16시간에서 17시간입니다. 거의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한 달 넘어서 신생아를 졸업하게 되면 낮잠 횟수가 한 번쯤 줄어들면서 이제 조금 깨어있는 시간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 뭐 터미타임 같이 이제 아이랑 조금씩 놀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100일 무렵 3개월쯤 되면은 아이가 이제 낮잠 자는 횟수가 3번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보통 한 번 잘 때 1시간 반 정도 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밤잠은 10시간 정도 자는데 이때까지는 아직 자다가 한두 번 깨가지고 밤중 수유를 하는 시기지요. 네. 이제 6개월 정도 되면은 낮잠 횟수가 2번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이제 낮잠 자는 시간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자게 되고, 이제 밤잠은 11시간 정도 좀 길게 자면서 이때는 이제 밤중 수유를 안 해도 되는 나이입니다. 특히 이때부터는 이제 이가 올라오기 때문에 밤중 수유하면 충치 생기기가 쉬워서 6개월부터는 밤중 수유를 끊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9개월에도 아직 낮잠은 2번 자지만 낮잠 시간은 조금 줄어들 수 있고요. 이제 보통 돌 때쯤 하면서 낮잠 횟수가 한 번으로 줄어드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제 이때 하루에 낮잠 한 번, 2시간 정도 자는 게 이제 되고요. 이제 보통 36개월까지는 계속 낮잠을 자는 게 맞습니다. 아이들이 그때까지는 낮잠을 안 자면은 좀 많이 피곤해할 수 있고, 36개월이 지나가면은 낮잠을 자는 애들이 반, 안 자는 애들이 반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애들이 이제 어린이집 다닐 때 어린이집에서는 낮잠 자도 주말에 집에서는 안 자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36개월 지나면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제 내돌 48개월이 지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낮잠을 자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네.
낮잠 나가면 낮잠을 안 자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요 이후로는 안 자도 우리 애기가 이제 그럴 나이가 됐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고 낮잠 자는 거랑 이제 밤잠 자는 거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요것도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이제 낮잠을 너무 늦게 자면 밤잠을 잘 때 좀 힘들기 때문에 오후 4시 이후로는 낮잠을 안 재우는 게 좋고요. 이제 마지막 낮잠 자는 게 4시 넘어서 한 4시 반쯤 넘어가면 그냥 슬슬 깨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낮에 너무 피곤하면 밤에 푹 잘 수 있으니까 아이들도 낮잠을 건너뛰면 밤에 잘 자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밤잠 좀 잘 안 자는 아이들을 낮잠을 안 재우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아이들은 낮잠을 안 자면 오히려 밤에 너무 피곤해지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각성이 됩니다. 그래서 낮잠을 안 자면 밤잠도 못 자는 그런 최악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어서 낮잠을 잘 자야 밤잠도 잘 잔다. 요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낮잠은 그럼 졸리면 자는 거 아닌가요? 졸릴 때 재우면 되지요? 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솔직히 그 졸린 타이밍을 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우리 애기 그 생활 스케줄을 한번 쭉 적어 보세요. 몇 시에 일어나서 언제 먹었고 언제쯤 낮잠을 잤고 언제 일어났고 요렇게 한 일주일 정도 기록을 하다 보면 우리 애기가 이때쯤은 졸려하는구나. 뭐 아침 8시에 일어나서 11시쯤 되면 졸려하는구나. 그러고 1시간 자고 일어나서 뭐 또 한 3시쯤 또 자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하다 보면 대충 아기가 자는 시간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쯤 해서 미리 재우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이런 졸려하는 타이밍이 올 때 이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각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타이밍 놓쳐버리면은 다시 안 자고 버티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낮잠 시간을 아예 정해놓고 그때부터 이제 미리 재우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적정 수면 시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초등학생들 되면은 이제 오히려 잠자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게 돼요. 이제 아무래도 학원도 다니고 이제 학업에 좀 더 치중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이제 잠자는 시간 많이 줄어드는데, 근데 이제 아이들 성장에 수면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특히 밤에 자면서 푹 자야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가 돼서 이게 청소년까지도 잠자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보통 중3까지는 계속 키 크는 시기고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고1, 늦게는 고2, 고3까지도 키 크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고등학생까지도 잠자는 시간은 충분히 챙겨주시는 게 좋고 보통 최소 8시간은 자는 게 좋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못해도 7시간은 꼭 자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청소년들 평균 수면 시간이 보면 6시간 이래가지고 요거 나중에 아이들 커서도 잠자는 시간을 좀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늘 그거예요. 몇 시에 재워야 되나요? 이게 영유아 검진을 하다 보면 가끔 깜짝깜짝 놀라는 게 막 4개월, 9개월 돌도 안 된 애기들이 저보다도 늦게 자는 아이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보통 아이 재우고 나서 조금 정리하고 이제 밤 10시, 11시면 저는 바로 자는데 요즘에 이제 엄마 아빠들이 아무래도 맞벌이도 많고 직장에서 돌아오는 시간도 늦고 이제 돌아오셔서 아이랑 그래도 좀 시간을 보내고 싶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좀 보내다 보면 밤 10시, 11시, 심지어 막 밤 12시, 새벽 1시에 자는 아기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아이가 이제 나중에 아무래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자체가 늦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그게 습관이 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어린이집 다니고 이럴 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이제 어린이집 가려면 또 이제 아무리 늦어도 8시에는 일어나야 되는데 그 갑자기 맞추려 그러면은 아이한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아이 태어났을 때부터 딱 밤잠 자는 시간을 딱 정해 놓는 게 좋고요. 보통은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 우리 몸은 이제 밤 모드로 전환이 돼요. 이때 잠을 유도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이제 분비가 되면서 몸의 근육들도 이완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요 시간에 재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때가 아이들도 쉽게 잘 수 있는 시간이고요. 또 요 8시를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9시쯤 되면은 아이들이 또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때 조금 졸려하던 아이들이 9시쯤 되면 다시 눈이 반짝 떠지면서 또 와 하고 노는 거를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데 보통 그렇게 되면 이제 잠들 수 있는 시간이 10시, 11시 요렇게 이제 또 2시간이 미뤄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7, 8시 사이에는 꼭 재워주시는 게 좋고 특히 이제 성장 호르몬 분비가 왕성한 시간이 보통 밤 10시인데 이게 10시에 잠든다 그래서 바로 분비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잠들고 나서 깊은 수면에 들어가야 이게 분비가 제대로 되기 때문에 9시에는 잠자리에 들어야 9시 반에는 그래도 애들이 잠들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10시에 깊은 수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밤 9시에는 잠자리에 드는 게 좋습니다. 요게 이제 솔직히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애들이 스케줄이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씩 지금 잠자는 시간이 뭐 10시, 11시 이러면은 한 15분씩이라도 조금씩 땡겨가지고 재워주시는 게 좋고, 결국 이제 두 돌 미만 아이들은 8시에는 잠자는 게 꼭 좋고요. 두 돌 지나서도 밤 9시에는 꼭 잠자리에 드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밤 9시에는 자는 게 좋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원래는 그 후에도 밤 9시에 자는 게 좋긴 하지만 우리나라 실정상 그건 쉽지 않아서 적어도 학교 가기 전만이라도 요거 밤 9시에 꼭 재워주셔서 요 성장 호르몬 이거 나중에 이제 키 안 크면은 비급여로 맞으려면 돈이 얼만데 그거 이제 공짜로 나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거 맞춰서 재워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요때 그래서 이제 밤낮이 바뀌었어요. 밤 12시, 1시에 자가지고 아침 11시, 12시에 일어나요. 그 아침이 아니죠. 거의 낮이죠. 그때 일어나요. 어떡해요? 요렇게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7시에서 8시 사이가 재우기 좋기 때문에 그때 잠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님께서 우리 가족에 맞춰서 뭐 7시면 7시, 8시면 8시, 그때부터 12시간을 우리 집은 이제 밤 모드다. 이렇게 이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게 이제 생후 4주부터 아이들이 밤낮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4주쯤 되면은 밤 시간, 뭐 저녁 7시로 결정을 하셨으면 저녁 7시에는 이제 집 불을 다 꺼주시면서 조용한 분위기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아이들이 어차피 돌 전에는 이게 자기 방에서 못 나오기 때문에 자기 방만이라도 이렇게 불 다 꺼주시고 밤 모드로 해주시는 게 좋고 대신 뭐 밖에서 TV 시끄럽게 보고 이러면은 밤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만 아이가 잠드는 그 순간만이라도 온 가족이 좀 조용하게 협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 8시, 뭐 8시면은 아침 8시까지는 계속 밤 모드다. 그래서 중간에 아이가 깨거나 이래도 조용조용하게 달래주시는 게 좋고, 아이가 이제 중간에 깨서 가끔 노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때 에이 놀아버리네 어쩔 수 없지 하고 불 켜주시면 이제 그때는 이제 낮이 되는 거죠. 아이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시고 중간에 이제 밤 시간에 아이가 깨가지고 막 계속 놀려 그러고 그럴 때도 그냥 조용히 불 어둡게 해주시고 엄마 일어나 막 이래도 어머니 아버님은 그냥 그대로 주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며칠 하다 보면 또 아이가 이제 포기하고 그냥 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엄마가 일어나서 에이, 그래 놀아주자 이러면은 아이가 이제 그 맛을 알아버리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초장에 그거는 절대 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요렇게 아침 7시, 아침 8시에 일어나게끔 해놔야
가족들이 이제 사회생활할 때도 아이랑 이제 스케줄이 맞아서 좋아지거든요. 이제 왜냐면 맞벌이 하시는 분들, 직장 나가시는 분들 아무리 늦어도 7시, 8시에는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 아이가 함께 일어나면은 준비하기도 편하고 또 이제 아이 어린이집 가고 이럴 때도 요 시간에는 꼭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요 시간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보통은 이제 생후 4주부터 가능하고 지금까지 안 하셨다 그래도 지금부터 해주시면은 아이들은 또 적응을 잘 하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시간 잡고 해주시면 아이들 다 적응해요. 지금부터라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이가 밤에 자주 깨요 하고 이제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솔직히 아이가 밤에 자주 깨면은 데리고 자는 양육자가 너무 힘들어져요. 왜냐면은 아이는 이게 자기가 계속 깨도 낮에 이제 또 낮잠도 자고 이러기 때문에 전혀 피곤하실 게 없는데 엄마는 이제 엄청 피곤해지죠. 네, 이제 특히 만 2돌에서 만 3돌 사이에 이렇게 많이들 하소연을 하시거든요. 왜냐면 이제 돌전에야 깨도 뭐 그럴 나이겠지 하고 이제 그러시는데 그게 이제 1년 넘어서 이제 2년 됐는데도 아이가 계속 깨면은 엄마가 이제 2년 동안 잠을 못 잔 거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이제 원래 자주 깨던 아이가 아닌데 갑자기 깨면은 이제 혹시 뭐 코 막히지 않는지 보통은 이제 코감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아니면 아이가 급성장기에 갑자기 잘 안 먹고 그러면서 밤에 자주 깨면 빈혈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는 해보셔야 돼요. 보통 이제 태어나서 8개월, 9개월 때 이제 생리적 빈혈이라 그래서 그때들 이제 많이들 빈혈이 오기 때문에 그때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 이제 빈혈이 있다 보면 아이가 입맛이 없어서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이제 빈혈이 더 심해지고 이런 악순환이 있는데 아이가 잘 안 먹고 밤에 잘 깨고 이러면 꼭 빈혈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피곤한 날에도 아이들이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서 각성이 잘 됩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한 날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뻗어서 잘 것 같은데 오히려 아이들은 계속 깨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피곤한 날에도 그럴 수 있구나. 그래서 너무 피곤하지 않게 그렇게 이제 조절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후 4시 이후에 낮잠을 자게 되면 밤잠 자기도 힘들고 아이가 이제 또 그렇게 늦게 자다 보면 계속 깨게 돼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한번 체크는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이것들은 그래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가끔 악몽을 꾸거나 야경증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솔직히 이거는 정말 해결 방법이 없어서 저희도 되게 답답한데 어쨌든 그래도 아이가 최대한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나마 권유해 드리는 게 가끔 칼슘, 마그네슘 영양제 한번 먹여보세요 말씀을 드리거든요. 요 마그네슘이 이제 조금 근육을 이완해주고 수면을 유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 자주 깨는 애들은 자기 전에 칼슘, 마그네슘 한 번씩 먹여주시면 그나마 조금 덜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어머니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아무리 그래도 만 5세까지는 꼭 좋아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만 2돌, 만 3돌 돼도 애들이 계속 깨면 이거 평생 이러는 거 아닌가 하면서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 그래도 끝이 있습니다. 보통 만 5세가 되면 어른들 뇌의 80%까지 자라면서 아이들도 이제 푹 잘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만 5세까지 수면 문제가 넘어서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끝이 나기는 하니까 너무 힘들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강의가 일찍 끝났나요? 이제 사전에 질문 왔던 것들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좀 답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아이랑 분리해서 수면할 수 있는 분리수면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요것도 많이들 물어보세요. 저희가 이제 분리수면을 시도를 해보시는 거는 보통 10개월에서 11개월 사이에 하시는 게 제일 수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제 아무래도 6개월까지는 계속 밤중 수유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랑 같은 방에서 자게 되고요. 이제 그 후에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밤잠을 혼자 자게 되면서 돌 되기 전에 이제 분리수면을 시도를 하시는 게 좋고요. 돌 이후에 시도를 하게 되면은 아이가 깨서 나옵니다. 그때는 이제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엄마 찾아서 나오고, 또 돌 이후에 이제 재접근기라고 하죠. 엄마한테 다시 한번 집착을 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돌 이후에 분리수면 시도하면은 거의 100% 실패해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10개월에서 11개월, 그러니까 밤중 수유 끊고 돌 되기 전에 이제 분리수면을 시도를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그때 못했다, 돌이 지나버렸다, 우리 애기 지금 엄마 껌딱지가 다시 되어버렸다, 그러면은 그냥 포기하시고 한 만 3돌 이후에 다시 시도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만 2돌 때는 힘들고요. 보통 만 3돌 이후에 이제 하시는 게 좋고, 그래도 아이한테 이제 환경의 변화가 클 때, 그러니까 뭐 이사를 했거나 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새로 들어갔거나 아니면 뭐 동생이 생겼거나 그럴 때는 이제 안 하시는 게 좋고,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돌 전이나 아니면 3돌 이후에 이제 분리수면을 시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시도한다고 바로 분리수면이 되지는 않아요. 이제 3돌 넘어서 시도하면은 보통 아이가 중간에 깨서 엄마 하고 이제 안방으로 찾아오는 기간이 한 2, 3주 될 텐데, 그 2, 3주 동안 계속 새벽에 깨게 되고 이래서 에이 아니다 그냥 데리고 잘난다 이러고 포기하시면은 성공할 수가 없고요. 한 3주 정도는 내가 밤에 깰 각오하시고 하시면은 대부분 성공하십니다. 그래서 한 3주 정도는 잡고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7개월 아이가 새벽 5시에 수유하고 다시 한두 시간 더 잡니다. 이거를 밤중 수유라고 해야 돼요? 첫 수유라고 해야 돼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요거는 이제 바로 수유 후에 잡면은 이거는 밤중 수유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보통 밤중 수유는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7시에서 뭐 7시, 8시에서 8시, 저희가 밤이라고 설정한 시간 내에 일어나는 거는 다 밤중 수유라고 보고요. 이제 만약에 새벽 5시에 수유하고 한두 시간 놀다가 다시 자면은 그거는 이제 첫 수유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아이는 수유 후에 바로 다시 자면은 요거는 밤중 수유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끊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6개월에는 보통 이가 올라와서 충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꼭 끊어주시는 게 좋고요. 물론 한두 달 밤중 수유 더 한다고 바로 썩는 거는 아니니까 너무 막 바로 끊어야 돼 이러실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6개월쯤에는 끊는 것이 좋구나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그러면은 이제 보통 4개월에는 밤중 수유 2회, 5개월에는 1회, 그리고 6개월에는 끊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실 수 있기 때문에 6개월에는 끊는다, 요거는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수면 교육 꼭 해야 되나요? 요런 질문들도 되게 많았어요. 이제 요즘에 이제 수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시면서 이거 해야 되는구나 처음엔 생각을 하셨다가, 이제 아이가 막 엄청 집이 떠나가라 1시간, 2시간 오니까 이거 과연 꼭 해야 되는 거야? 이러고 이제 많이 혼란스러워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이도 그렇고 가족 구성원들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를 권해드리기는 해요. 근데 그렇지만 너무 힘들어, 나는 이걸 진짜 못 보겠어요 하면은 꼭 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만 이게 이제 수면 교육을 안 하고 이제 아이와 함께 자고 이제 아이가 이제 잘 깰 때마다 함께 깨고 이게 이제 처음 몇 개월은 할 만하죠. 근데 이게 돌 지나서 2돌까지도 계속 그러면은 이제 엄마 아빠의 삶의 질이 굉장히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요 수면 교육이라는 게 하루 이틀 안에 절대 안 돼요. 보통 그래서 시작하시는 분께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최소 2주는 잡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2주를 잡아야 되고,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합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제 엄마가 수면 교육한다고 아이 울리고 있는데 옆에서 아빠가 뭐 너 편하자고 애 울리냐 이러면 이제 엄마도 이제 죄책감에 시달리시면서 막 엉엉 우시면서 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수면 교육을 할 때는 아이가 엄청 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족들이 합의를 안 하면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아버님 한번 오시라 그러셔가지고 이제 설명도 드리고 그래서 이제 날짜 잡고 하세요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제일 권해드리는 시기가 이제 여름휴가 이렇게 일주일 휴가 있을 때 시작하시는 거를 제일 권해드리고요. 왜냐면은 이제 밤에 엄마 아빠가 좀 못 자고 이래도 큰 문제 없는 그런 시기에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온 가족이 합의를 꼭 하셔가지고 수면 교육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이게 2주만 힘들면 그 후에는 아이도 좋고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하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그렇지만 나는 뭐 아이랑 밤새 함께 하면서 중간중간 깨도 크게 힘들지 않다. 뭐 그렇게 한 2년 해도 나는 괜찮을 정도로 체력이 좋다. 그러시면 뭐 굳이 안 하셔도 되고 또 이제 아이를 눕혀서 재우는 거를 이제 저희는 권해드리지만 아이가 이제 잘 때만 조금 안아주면 자고 밤에는 뭐 굳이 안아달라고 안 한다. 그러면은 또 잘 때만 살짝 안아주는 것도 괜찮고요. 이게 결국 수면 교육이라는 게 온 가족이 이제 좀 해피해피하게 살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정해진 대로 안 하셔도 돼요. 꼭 무조건 누워서 자야 되는 거고, 아이가 막 울어도 모른 척 해야 되는 거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엄마랑 아빠랑 아기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보시는 게 좋고, 그 방법은 가족마다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이가 뭐 잠투정으로 울 때 안아줘야 될까요?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잠투정으로 울 때 이제 그냥 누워서 자는 거를 버릇들이고 싶으시면 안아주시는 게 좋고, 아이가 투정으로 울 때 조금 달래주고 나서 눕히면 그냥 잘 자더라. 그러면은 조금 달래주셔도 되고요. 이건 아이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아이를 봐주셔서 이제 하시면 되고, 만약에 잠투정으로 울 때 안아줘서 달래주고 내려놓으면 또 울고 내려놓으면 또 울고 이러는 아이들은 안 안아주시는 게 좋죠. 그냥 누워서 자는 거를 버릇들여 주시는 게 좋고요. 이 철분 부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빈혈이 있으면은 아이가 잠을 못 잘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철분 부족할 때는 이제 철분제를 먹어주는 게 도움이 되고요. 이제 보통은 생후 8개월에서 9개월 그때 이제 철분이 많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철분제 먹어도 괜찮아요. 굳이 검사 안 하고 먹이셔도 상관은 없고요. 대신 이제 철분제 먹고 나서 이제 설사하거나 변비가 오거나 혹은 이제 응가가 좀 많이 까매지거나 이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병원에서 상의를 하시는 게 좋고 철분제 얼마나 먹어야 돼요? 요것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장철까지 딱 채우려면 3개월 정도 먹으라고 이제 권해드려요. 보통 철분제 2통 정도 먹으면 3개월 정도 딱 되거든요. 그렇게 먹고 나면 굳이 더 안 먹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밤중 수유 끊었는데 배고파서 뭐 밤마다 자꾸 깨는데 이때 물 주고 달래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그러시는데 요것도 방법이에요. 이제 새벽 수유 끊어야 될 나이가 충분히 됐는데 거의 돌 가까이 됐는데 계속 밤에 깨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차라리 물 주라고 저도 권해드리는 게 이게 왜냐면은 그 새벽 수유, 밤중 수유를 끊으라고 하는 이유가 충치 생기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는 거라 이게 물 마시면은 충치 안 생기잖아요. 요렇게라도 좀 달래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이 취침 시간이 너무 늦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7시에서 8시 사이에 자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늦어진 아이들이 많아요. 저도 진료실에서 가끔 듣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럴 때는 이제 취침 시간 땡겨 주셔야 되는데 11시에 자던 애 보고 갑자기 8시에 너 이제 들어가서 자! 이런다고 아이가 안 자죠. 그럴 때는 이제 일주일에 아니면 뭐 2, 3일에 15분씩, 30분씩 조금씩 땡겨가지고 이렇게 목표 시간으로 이렇게 땡겨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요 수면 교육이 아이를 울리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애착에 부정적인 영향 주지 않나요? 많이들 또 물어보세요. 요거는 상관이 없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이게 인제 아이가 낮에 깨어 있을 때 우는 거는 인제 뭔가 필요에 의해서 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배고프다든지 기저귀가 젖었다 혹은 심심하다, 나랑 좀 놀자 이런 식으로 인제 뭔가 요구가 있을 때인데 이때는 바로바로 민감하게 반응을 해 주는 게 애착에 인제 좋은 영향을 주고요. 근데 인제 수면 교육 때 우는 거는 아이가 나 안겨서 자겠다고 인제 그렇게 우는 거죠. 고거는 인제 아이의 욕구가 이게 채워줄 필요가 없는 욕구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인제 결론이 나서 요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시고 수면 교육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인제 모유 먹는 아이들 중에서는 이런 아이들 많아요. 잘 때 젖 물고 자는 아이들. 요거는 추천을 안 드립니다. 이게 왜냐면은 아이가 인제 먹으면서 잠드는 게 버릇이 되어 버리면 중간에 깼을 때도 또 젖을 찾아요. 그 젖을 물고 자는 게 인제 잡념관으로 수면연관으로 돼 가지고 인제 그렇게 찾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웬만하면 처음부터 버릇을 안 들이시는 게 좋고, 그래서 모유를 먹이시고 꼭 자기 전에 꼭 트름하고 한번 기저귀 갈고 이러면서 아이를 좀 깨워서 잠은 그냥 누워서 자는 걸로 요렇게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먹으면서 잠들어 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엄마가. 아, 굳이 깨우고 싶지 않고 그렇지만은 이게 잘못하면 나중에 습관이 돼 버리면은 인제 꼭 젖을 찾고 자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엄마가 인제 인간 공과의 젖꼭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깝더라도 먹으면서 잠들었을 때는 한번 꼭 깨워주시는 게 좋고요. 아이가 잠을 안 자는데 키 안 클까 봐 걱정돼요. 건강에 문제 없을까요? 이런 것도 이제 많이들 물어보세요. 앞서서 이제 나이별로 그 수면 시간을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 그거는 이제 언제까지 어디까지나 이제 평균적인 수면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솔직히 체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잠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진짜로. 한 7시간 밖에 안 자고도 멀쩡한 아이들 많고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그냥 잠이 좀 없는 것 같다. 그럼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뭐 키 크거나 인제 뭐 건강이나 이런 데 크게 문제는 없고요. 대신 인제 아이가 그거는 전제 조건이 그만큼 자도 낮에 쌩쌩하고 성장하고 이런 데 전혀 문제가 없을 때 '아 우리 애기는 그냥 체질적으로 잠이 없구나.'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인제 잠을 잘 안 자고 그래서 키가 안 크고 이러면은 '아 이거는 아이가 인제 자기 싫어서 그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고거는 인제 면밀히 좀 살펴보셔야 돼요. 아이의 인제 평소 컨디션이랑 이제 키 성장하는 거나 요런 것도 잘 보셔야 되기 때문에 체질이다 아니다 결론 내리기 전에는 꼭 한번 병원 가서 또 여쭤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항상 엄마 팔을 만지면서 자는데 요런 아이들이 있지요. 예. 이거 습관을 고쳐 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인제 "언제 고쳐야 되나요?" 하면은 늘 지금 바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3개월 아기면은 3개월간 습관이 된 거고 돌인 아기면은 12개월간 습관이 된 거고 두 돌이면 24개월간 습관이 된 건데, 요거 계속 습관 될수록 아이도 점점 고집이 세져요. '내가 이때까지 이러고 살아왔는데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갑자기 왜 나보고 인제 엄마 팔 만지지 말래?' 이러면서 인제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즉시 습관 교정은 해 주시는 게 좋고요. 말씀드린 대로 습관은 고치는데 최소 2주는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2주간은 정말 많이 울고 인제 뒤집어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거 각오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엄마 팔 만지면서 자는 습관이 들면은 진짜 엄마가 인제 무조건 아이 옆에 있어야 되고 중간에 깼을 때도 엄마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건강한 수면 연관이 아니기 때문에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 편식하는 아이 습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요것도 이제 영유아 검진 때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러면은 물어봐요. 뭐를 안 먹어요, 아이가? 그럼 이제 보통 제일 많이 나오는 답변이 야채를 안 먹어요. 이제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냥 지켜보세요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아이들이 혀 중에서 쓴맛을 느끼는 미래가 어른들보다 한 두세 배 더 예민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야채가 그 특유의 쓴맛이 있잖아요. 그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와닿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야채 싫어하는 아이들이 많은 건데, 이제 야채 안 먹더라도 과일 먹으면 이제 필요한 비타민이나 식이섬유 같은 거 어느 정도 챙겨지기 때문에 너무 야채 하면서 이제 그러실 필요는 없고, 대신 이제 한 입, 한 숟갈만 먹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냥 한 숟갈 먹으면 더 먹으라고 안 할게, 이러면서 타협하면 보통 애들이 한 숟갈 정도는 먹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괜찮고요. 그리고 너무 걱정되시면 그냥 종합 비타민 하나 챙겨주시면 되고, 나이 들면서 미래가 둔해지면 이거는 저절로 좋아지는 습관이라 야채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외로 많이 나오는 답변이 애가 고기를 안 먹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제 고기를 싫어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구강세포나 이런 게 좀 예민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질긴 이런 식감을 싫어해가지고 고기를 안 먹는 아이들이 많은데, 최대한 잘게 썰어서라도 이제 뭐 볶음밥 같은 거 해주시거나 그렇게라도 먹여주시고, 아니면 이제 함박스테이크 같은 거는 이제 한번 뭉갠 거기 때문에 그나마 좀 잘 넘어가거든요. 그런 거로도 또 시도를 해주시고, 그것도 싫다, 죽어도 안 먹으려 그런다, 그러면 이제 다른 단백질 종류 뭐 생선이나 계란 이런 거 좀 많이 챙겨주시면서, 그리고 이제 고기 안 먹으면 빈혈 올 수 있거든요. 철분제 하나만 따로 챙겨주시면 돼요. 이게 고기 안 먹는 이런 아이들도 나이 들면 여기가 이제 또 둔해지면서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싸우실 필요 없고, 그 이제 아이랑 이거 밥 먹을 때마다 싸우면 엄마도 힘들어지고 아이도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식사는 즐겁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너무 안 되는 거는 너무 억지로 고치시려고 할 필요 없이 다른 대안들, 요즘에 영양제들도 너무 잘 나와서 그런 걸로 일단은 조금 대체해 주시면서 시간 지나면 대부분 좋아지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침대 낙상 사고가 일어났을 때 꼭 병원 가야 되나요? 떨어졌다고 오는 아기들 많지요. 근데 꼭 가야 되는가? 요거는 진짜 좀 애매한 게, 왜냐면 저희도 안 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병원은 한번 와주시는 게 좋은데, 뭐 밤에 떨어졌을 때 굳이 응급실을 가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다음날 이제 소아과 열었을 때 한번 와주시면 되고, 왜냐면 이제 응급실 가면 좀 많이 고생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해주셔도 되고, 대신 이제 낙상사고 일어났을 때 제일 무서운 거는 요 뇌 안에서 출혈이 나타나는 경우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뇌압이 올라가면서 아이가 막 토해요. 토하면서 이제 처지고 밥도 안 먹고 계속 잠만 잘라 그러고,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꼭 병원 바로 밤에 응급실이라도 꼭 데리고 가주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면은 조금 지켜보시면서 낮에 이제 소아과 와서 한번 검진 받으시면 되고, 토하지 않고 이러면 대부분 별 문제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저희가 준비한 거는 이제 끝났고요. 이제 실시간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이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꼭 수면 교육 아닌 질문도 괜찮고요. 이제 우리 이거 어떻게 보나? 잠시만요. 어, 양윤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아이가 밤중에 안아달라고 우는 건 굳이 안 안아주셔도 되는데 생후 1개월. 아하, 이 수면교육은 이제 보통 생후 6주 넘어서 시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생후 1개월이면 이제 6주 넘었을 수도 있기는 하는데, 솔직히 이제 6주 이후로 이제 밤낮 구별이 돼서 수면 교육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얘기는 하지만 그 시기에 솔직히 수면 교육은 이제 진짜 밤낮을 구별시켜주는, 그러니까 저녁 되면 불 꺼주고 조용히 해주고 이런 거고요. 솔직히 생후 1개월 아기를 이제 그렇게 울리면서까지 그렇게 누워져야 돼, 그럴 필요는 없고요. 보통은 이제 100일 전후로 많이들 시작을 하시죠. 100일 전후로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누워 잘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밤에 이제 푹 잘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면 교육, 이제 흔히 알고 계시는 그 울려서 눕혀 자는 거는 한 100일 때부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생후 1개월 때 해줄 수 있는 수면 교육은 밤과 낮을 구별해 주는 거, 그 정도만 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박효진 님께서 음. 둘을 같이 키우는, 인제 첫째가 그지요. 돌 이후부터는 이제 오히려 엄마한테 집착하는 제적근기가 돼서 분리수면이 더 안 되지요. 근데 인제 세 돌 지나고 나면은 이제 분리수면 시작하셔도 되고요. 둘째가 인제 밤술을 끄는 상태면 둘이 같은 방에서 재우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인제 그때 상태를 좀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인제 둘째가 밤수 끊고 통잠을 자고 그런 상태면은 괜찮지만, 밤수 끊었지만 중간중간 계속 깨 가지고 막 울고 그런 상태면은 첫째 잠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따로 재우시는 게 낫거든요. 어차피 인제 이론상으로는 둘째가 푹 자는 상태면 둘이 같은 방에서 재워 주시고 엄마 아빠 따로 자고 괜찮습니다. 그렇게 재워 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 양윤 님이 태열이 얼굴과 두피에 각질이 많이 떨어지세요? 이거 인제 솔직히 저희도 피부 문제는 직접 보지 않으면은 참 답변 드리기가 조심스럽기는 한데, 어 이게 각질이 많이 일어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첫째도 각질 부자여 가지고 맨날 그거 얼굴에 각질 떼는 게 일이었는데, 요거 태열 때문에 각질이 일어나기도 해요. 이거 샴푸 굳이 바꿔 주실 필요는 없고요. 대신 인제 각질이 보통 100일 전에는 대부분 좋아지거든요. 음. 얼굴 쪽에는 보습 좀 잘 해 주시고, 두피도 너무 심하시면은 두피에 바를 수 있는 보습제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는 그냥 로션도 요렇게 두피에 좀 발라 줬었거든요. 머리카락 약간 떡지기는 하지만은 어차피 뭐 1개월 아기가 어디 외출할 일도 없으니까 그거 좀 발라 주셔도 훨씬 괜찮아요. 고렇 왜냐면 각질이 일어난다는 거는 결국 요 보습이 쪼끔 필요하다는 이야기여서, 고거는 로션 일단 많이 발라 주시면서 100일 전엔 대부분 좋아지니까 일단 지켜보세요. 두피 만약에 로션 바르는 거 쪼끔 조심스럽다 그러면은 두피에 바를 수 있는 그런 보습제들 병원에서 실비되는 것들도 있어요. 고거 판매하시는 병원 가셔서 하나 사 오시는 것도 괜찮아요. 음. 그리고 우리 서정훈 님께서 50일 된 아기가 2 시간 반으로 2 시간 반으로 먹이고 계시면 아마 한 100 밀리 그 정도 먹이실 것 같은데, 한 번 먹을 때. 지금 50 일이면 100 밀리면 괜찮죠. 잘 먹고 있는 거고요. 인제 보통은 그래도 120 정도 먹으면은 쪼끔 좋을 텐데 라고 인제 생각이 드는데, 인제 보통 인제 2개월 정도 되면 120 에서 160 정도 먹어야 되거든요. 인제 50 일 아기면 쪼끔 있으면 2개월 될 텐데, 인제 수유텀 늘리는 거는 아기가 알아서 늘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제 보통 40 밀리에 1 시간 버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제 120 먹으면 3 시간 간격으로 수유하시면 되고, 160 먹으면 4 시간 간격으로 수유하시면 되는데, 요 수유텀 늘리는 거는 이제 우리 애기가 지금 뭐 100을 먹었다, 그럼 이제 2 시간 반 정도 뒤에 밥 달라고 울기 시작을 하겠죠. 그때 인제 최대한 달래 주고 혹은 놀아 주고 이러면서 한 10 분, 15 분씩 쪼끔씩 텀을 늘려 보세요. 고렇게 인제 2-3일 간격으로 10 분씩 쪼끔씩 늘리다 보면 어느 순간 인제 쪼끔씩 늘어나 있어요. 이게 텀이 늘어야 아기가 그만큼 더 배고파지기 때문에 먹는 양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먹는 양이 늘어나면 또 텀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어머니 아버님이 쪼끔씩 달래 주면서 시간을 끄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렇게 늘리셔야 되고요.
네, 통잠 자게 하는 팁. 50일은 통잠 아직 못 자요? 다른 아이들이 인제 100일 때부터 통잠 자는 아이들도 있고 안 자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은 통잠 자려면은 수유량이 늘어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고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 분, 15 분씩 쪼끔씩 수유텀 늘리는 거를 먼저 시도를 해 보세요. 인제 아이가 막 울고 막 이러면 인제 정신없어지면서 '아 빨리 먹여야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거 최대한 버티시면서 10 분만이라도 늘려주시면은 쪼금씩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가 먹는 양 늘어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밤잠 자는 시간도 쪼금씩 길어지면서 어느 순간 통잠 자니까 그때까지는 화이팅 하셔야지요. 100일 전에는 통잠 안 자요. 그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역류 방지 쿠션에서 오래 자면 허리에 안 좋다고 하는데 신혜정 님 아이가 며칠 몇 개월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역류 방지 쿠션에서 잘 정도면은 아직 뒤집기 안 하는 아기일 확률이 높지요. 한 많아야 3 개월, 4 개월 됐을 텐데 허리에 안 좋다고 하지요. 그렇지만 저희 둘째도 역류 방지 쿠션에서 자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 아이들이 그게 참 포근하다고 느끼는 건지 아니면 역류가 덜 돼서 좀 편한 건지 저도 모르겠는데 이거 근데 뭐 "허리에 안 좋다." 이거 참 애매한 이야기예요. 이게 허리 몇 시간 자면 허리에 안 좋고 몇 시간 자면은 허리에 괜찮고 이런 기준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제가 재어 보니까 한 3-4 시간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뭐 역류 방지 쿠션에서 자면 허리에 안 좋고 너무 일찍 앉혀도 허리에 안 좋고 뭐 세우는 거 해도 안 좋고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안 좋게 하려면 진짜 하루 종일 그렇게 재우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한 3-4 시간 아이가 그냥 낮잠 한번 자는 거 아니면 밤잠 중간에 밤중 수유하기 전까지 한번 자는 거 고런 거는 '괜찮구나.'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남선영 님이 4 개월 된 아기가 태열이 심해서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부 문제는 저희가 인제 직접 보지 않으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락틱 케어 바르고 좋아졌었는데 또 심해지고 이게 참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인제 참 조심스러운데 이게 스테로이드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게 인제 부작용이 뭐 어떻게 하면 오느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제 스테로이드 연고를 2주 연속으로 쓰지 않으면은 일단 부작용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대신 인제 요렇게 태열 있고 약간 아토피 있는 아이들은 스테로이드 쓰면 싹 좋아졌다가 인제 또 안 쓰면 안 좋아지니까 "이거를 계속 써야 되냐?" 이것도 인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인제 아이가 어릴수록 피부 장벽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인제 어린아이들이 태열도 있고 그러는 건데 이제 나이 들면 좋아지기는 해요. 근데 인제 그 나이 들기 전까지 그나마 피부 장벽을 좀 좋게 해 주려면 보습을 최대한 자주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해 주셔야 되는 게 한 2-3 시간마다 계속 덧발라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냥 만져봐서 좀 거칠거칠하다 싶으면 그냥 바로 덧발라 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의외로 또 목욕하고 애기 씻기고 나서 발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아이가 막 땀을 엄청 흘린 게 아니면 굳이 그러실 필요 없고 그냥 바로바로 덧발라 주셔도 되고요. 일단은 락틱 케어를 너무 뭐랄까 계속 바르다 보면은 이게 인제 계속 찾게 돼요. 그래서 정말 심할 때는 또 2-3일 발라 주셨다가 그 후에는 좀 보습만 좀 해 주셨다가 또 너무 심할 때는 2-3일 발라 줬다가 요렇게 인제 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아토피를 가느냐 요거는 인제 6 개월은 아기 6 개월은 지나가 봐야 알 수 있는 이야기고요. 일단은 보습해 주시면서 쪼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윤님께서 황금변 보던 아이가 갑자기 방구 심해지고 녹변을 봐요. 녹변 보는 거는 괜찮아요. 인제 녹변을 본다는 거는 인제 우리 몸에서 인제 소화할 때 쓸개즙이 나오는데 요 쓸개즙 색깔이 녹색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아기들은 그 소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 가지고 그 쓸개즙이 다 흡수가 안 되고 이제 응가에 섞여 나오면 이게 녹변이 나오는 건데 돌까지는 괜찮다고 보고요. 갑자기 왜 그랬을까? 이건 모르겠는데 뭐 방구 냄새 심해지고 녹변 보는 거는 그냥 그 정도는 그냥 지켜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혹시 먹는 영양제 중에 유산균은 꼭 하나 챙겨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서종훈 님이 수유양 천 요거는 넘겨도 되는 시점은 없습니다. 돌까지 계속 천을 넘기면 안 되고요. 나중에 이유식 시작해도 이유식이랑 분유 합해서 천을 넘지 않게 먹이라고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그렇다고 뭐 1020, 1050, 뭐 요 정도는 괜찮아요.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아이가 급성장기 때 좀 분유 요구량이 많아지는데 하루 이틀 좀 넘어가는 거 그런 것도 괜찮아요. 대신 이제 막 1200씩 매일매일 먹이시는 분들이 진짜 진료실에서 가끔 만나거든요. 아이가 막 9개월인데 12kg, 13kg가 돼서 와요. 그러면은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루 수유량 1000이 어쩌다 넘는 거, 조금 넘는 거, 뭐 2, 30 넘는 거 요런 거는 괜찮은데 매일매일 너무 1100, 1200 요렇게 먹이는 거는 안 좋고요. 아이 비만될 수 있고요. 이거는 돌 될 때까지도 1000을 넘으면 안 되고 이유식 시작하면 이유식이랑 분유 합해서 1000을 넘지 않게 그렇게 해주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더 질문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모두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참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